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네스 전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던 형수가 자신이 유출한 게 맞다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임주회 변호사와 함께 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권도형 씨요. 원래 우리나라 송환을 원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예.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가치가 한도 끝도 없이 폭락하기 직전에 권도영 씨 측은요, 2022년 4월에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려다가 붙잡힌 그 시점 이후까지 이제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는 22개월 말이고요. 예.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로도 11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몬테네그로 측에 이송을 요청을 했었고요. 범죄 인도를 요청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인도를 요청했었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한국에서 인도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쪽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는요, 지금 이 가상자산, 이 테라 루나 사태를 보자면은 결국 이 테라 루나라는 이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그 과정에서 그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의 세초에 설계됐던 그 자체부터가 사실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 규모만 해도 뭐 50조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 권도영 씨가 한국인이고 뭐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나 그 피해자는 전 세계인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도 당연히 그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의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미 된 상태이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범죄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권도영 씨는 사실 이제 미국 아닌 한국으로 송환을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고요. 한때 권도영 씨가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뭐 젊은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락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의 정말 빠른 추락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태였는데요. 이 테라 루나 사태 사실 권도영 씨는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뭐 애플 MS를 거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그 탄탄대로를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티몬 창업자 신영성 씨와 손잡고 이 테라폼 레스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테라 루나 사태는요. 어떤 이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었는데 테라와 루나를 이제 1대1로 매칭해 둠으로써 어느 정도 그 가상자산이 교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둠으로써 가상자산의 가장 단점으로 꼽히는 그 변동성을 우리는 잡았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고 이 테라 루나 이 코인이 정말 급등하는 그런 가격을 보여줬는데요. 대규모 투자 피해 사태가 발생한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어떤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다가 사실상 이 구조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마치 실물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코인의 가치가 불과 며칠 만에 99%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만 수십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결국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 한국판 일론 머스크다, 정말 성공한 젊은 청년이다 이런 평가를 받다가요. 대규모 투자 사기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린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권도영 씨 혐의가 상당히 여러 개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는 혐의만 보더라도요. 자본시장법 위반, 뭐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사기 음모, 뭐 사기 조작, 시가 조작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권도영 씨가 한때 일론 머스크로 불리면서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하고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완전히 추락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제쯤 미국으로 송환될 것 같습니까? 일단 송환 결정은 이제 미국으로 내려진 것이고요. 예. 권도영 씨 측 이제 변호인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이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룰 수야 있겠죠. 뭐 계속 미뤄질 수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그리고 판결을 받고 거기에 수감이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위조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다가 붙잡혔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송환이 되려면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일단 위조 여권에 대한 처벌 부분은 모두 처벌을 받고 나서야 그렇군요. 송환이 가능했던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송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거기에 네.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당장 다음 달이죠. 3월 25일에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재판 날짜를 받아두고 예. 송환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네. 그 안에 송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재판 출석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룬다 해도 결국 송환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룰 수는 있지만 결국에 미국으로 송환이 될 텐데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더라고요. 100년 이상도 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는 어떤 부분이요.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합니다. 네. 어떤 시세 조정이라던가 그와 관련해서 사기 관련된 예. 어떤 경제 사범으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지금 죄목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이제 1.5배까지 가중하여 보통 이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요 모두 더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는 뭐 증권 사기 혐의, 뭐 이쪽의 사기 혐의, 사기 음모 혐의가 각각 다 더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예. 보니 실제로는요 미국 법정에서는 징역 뭐 120년, 징역 150년 이런 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권도영 씨가 받고 있는 이 혐의점들 보자면은 미국에서는 사실 이 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징역 10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도영 씨가 도피를 지금 22개월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위조 여권 가지고 도피하거나 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몇 년형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조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예.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 한국에서 일단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사실 다 굉장히 중한 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맞지만요. 예. 통상적으로 뭐 징역형으로 봤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받아야 뭐 40년, 뭐 무기징역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좀 더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요.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곧 1심 판결 나올 텐데요. 110년 예상이요? 그렇습니다. 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요. 사실 권도영 씨와 많이 지금 함께 비교가 되면서 예,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한때는 가장 큰 거래소였습니다. 근데 이 창업자가 여러 가지 사기 혐의에도 연루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 가상자산 투자한 사람들의 그 고객들의 돈을 함부로 유용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오는 3월에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예, 예. 이 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110년 정도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권도영 씨 사태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권도영 씨 측도 결국 미국에 송환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